자, 검찰이 어제 비공개로 조국 딸을 불러다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했는데요. 그래서 제1저자로 고등학교 시절에 등재되었던 당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해 물었고, 그리고 키스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과정, 그리고 동양제 총장명의의 표창장 발급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 딸에게 엄마 정경심이가 얼마나 관여했는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경심이를 조국 딸을 부른 다음에 다음 타자로 아마 하루 이틀 내에 부를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심의를 부를 때는 정경심의에 대한 죄를 어느 정도 확정해 놓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야기한 코링쿠어 설립과 관련한 정경심의의 역할이 확인이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번에 입학과 관련된 허위 조작과 관련해서 공사문서 및 그 동행사, 그리고 업무방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링코 관련해서는 어떻게 코링코의 소유 자금을 댄 사람이 거기에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가? 이건 자본시장법과 관련되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태이고, 조범동이와 정경심이의 관계, 심지어 WFM의 매출 현황 등을 직접 챙겼다 그래요. 그래서 정경심이는 웰스 CNT의 매출도 조국의 영향력이 작동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앞에 이야기한 회사들 IFM, WFM, 그리고 웰스 CNT, 코링코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주인이 정경심이고 조국이었냐라는 문제가 등장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럴 때 굉장히 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그 자산 관리를 해주던 한국투자신탁 정권의 이 김모라는 친구가 조국 집에 가서 컴퓨터를 교체하려니까 조국 거 교체해주고 하듯, 또 정경심이 거 교체해주고, 그러니까 8월 27일 날 검찰 압수수색이 나온 이틀 뒤 8월 29일 날 했다잖아요. 비닐에 넣어주는데 그 비닐에는 또 아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지금 이 친구가 치워줬고 검찰에 가서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이후에 정경심이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러냐, 배신하냐, 실망스럽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협박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조국 딸이 지금 고려대 입학을 할 때 논문을 냈냐 안 냈냐라는 말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고려대나 이런 법무부는 처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자료가 없다, 뭐 안 냈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실제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이 고려대에 지금 이 제1저자 의학 논문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에 지원자의 정비ing 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되었고, 보통 제출 서류는 5년이 지나면 폐기했지만은 수험생이 냈던 정빙 자료의 목록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수험생 한 명이 냈다라는 목록은 한 페이지짜리지 않겠습니까? 그 목록은 검찰이 확보했고, 당시 목록에는 12개의 제출 자료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딸의 자료 목록 9번째에 당국대학교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려대 지금 관계자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와서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당시 서류평가에서 논문은 5개 평가 항목 중에 조국은 지난 9월 2일 셀프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고려대 입시는 의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이 제출 안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법무부는 수사 상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한국투자신탁정권의 김모, 이 친구는 조국 마누라 잘 못 만나가지고 신세 조졌지요. 회사에서도 앞으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참 젊은 친구 하나 빼렸는데요. 자, 5년간 조국 자산을 관리해온 이 뭡니까? 프라이빗 뱅커 부자들은 그 은행에 보면 PB가 있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보면 관리해주는 별도의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PB 역할을 해 왔는데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지금 매일 식자재 배달시켜 먹고 있다는데 조국 집에 이 8월 29일 날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C 하드 교체가 끝나고 조국하고 잠깐 마주친 게 아니라 퇴근 후 이 김 씨와 조국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조가 이 하드 교체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 고생이 많다, 철을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했고, 그날이 9월 29일 조국 서재에 가서 PC 2대를 교체했어요. 서재에 있던 PC가요, 서울대 학교 걸 갖고 왔다며요. 그래서 딸도 쓰고 했다며요. 그럼 학교 PC를 마음대로 교체하면 됩니까? 웃기잖아요. 자, 그런데 정경심이가 김 씨한테 이제 시켜서 2개를 갈아 끼우고 조용해지면 다시 갈아 끼워 달라, 요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또 비닐 뭉치에 미리 꺼낸 거 1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 방의 하드디스크였던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어요.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조국 거, 마누라 거, 아들 거 3개를 다 제출했고,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동양대 것도 다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경심이가 네가 어째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 섭섭한 문자를 텔레그램 등으로 수없이 보냈다는데, 검찰은 힘없는 내부 고발자를 현직 법무장관 부인이 강제적으로 압박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김 씨는 코링코에 대해서 그 조범동이가 인지도도 없고 사기꾼일 수 있으니 한번 만나보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 정경심이가 이제에 굉장히 밝고 투자의 전문가고 해서 사전 안전보장 장치 없이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익성의 이 회장한테 줬다는 식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그 돈이 있잖아요. 지금 이 10억 3천 삼행동 사채 시장에서 했다라는 것도 지금 이들이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익성의 이 회장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회사인 IFM이 결국 조범동이 소유면 그 실제 지금 정경심 조국 소유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상장이 되어서 갈 때 자기도 거기 끼어서 자동차 부속 관련 회사니까 재미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돈을 받아 챙겼을까 하는 의문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장치라는 이 김 씨의 말이 조국 가족은 손해볼 짓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정경심이하고 관련해서는 정경심이가 이 부산대 의전에 딸을 보내는 과정에서 키스트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부분에 대해 이것도 허위 증명서고,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 A 박사가 원장 직인이 찍힌 공식 증명서를 발급한 게 아니고 본인 서명을 담아 임의로 했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또 이 실제로 부산대 의전에 제출할 때는 활동한 기간을 2학년 때 했는데 1학년 때 한글로 고쳐가지고 스펙을 갖다가 연도별로 대학 다닐 때
한 것처럼 또 조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조차도 지금 정경심이가 결국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봉사기관 활동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리고 표창장 원본 자체가 지금 찾을 수 없다고 거절된 걸로 봐서 그래서 표창장이 조작되어서 만들어졌고 원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 관련해서는 정경심이가 허위 조작을 했다고 생각하고 소환 없이 정경심을 검찰은 이미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1시간 전에 정경심이를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죠. 단국대 의대 논문은 지금 그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이 서울법대 인권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품앗이를 했을 건데 이 품앗이 과정에서 등가가 아니라는 거죠. 조국 딸이 논문의 일저자가 되는 게 그 교수 단국대 교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공을 들인 거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병리학회의 그 단국대 일저자 논문이 취소됐고요. 그러면 조국의 딸은 이걸 갖다가 고려대 입학할 때 썼다라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단국대 논문을요. 그러면 결국 조국 딸이 고려대 입학한 것도 무효고 그리고 퀴스터 논문이라든지 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부산대 의전에 들어갔다면 결국 부산대 의전 들어간 것도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딸은 최종 학력이 고졸로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조범동이 영장에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다는데요. 법원이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이렇게 기자들한테 영장 청구된 데 대해 공지 문자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영장 심사 시간, 장소, 피의자에 적용된 혐의 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범동이도 지금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까 조범동이를 몇 시에 지금 영장 심사를 하고 그리고 장소는 어디고 또 혐의는 뭐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어제 오전 9시 18분에 조범동이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기존에 알려진 횡령 등 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조범동이가 공직자가 아니죠. 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공직자가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금하는데 조범동이가 공직자가 아님에도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이렇게 적용된 것은 이를 위반한 공직자의 공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위반한 조범동과 관련된 사건의 또 다른 공범 조범동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공범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조국이라는 걸 사실상 암시한 거죠. 그래서 이 구조대로라면 검찰이 사모펀드 투자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에 상충의 문제가 확실히 드러난 공직자 위반 혐의로 조국을 바로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조국이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으로 검찰에 걸려 있냐고 전화가 빗발치니까 법원이 해당 부분을 취소하며 제명 부분에는 착오가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착오를 잘 하지 않지요. 그래서 법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범동이한테 영장을 청구하며 적은 검찰 법원 내부 시스템이라는 게 있답니다. 킥스라고요. 거기에 적은 제명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코링코 설립에서 조국 마누라 돈이 들어갔다면 이것은요
실제로 차명으로 코링크를 갖다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국과 정경심은 정면으로 이해 상충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한 겁니다.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라 칩시다. 그것도 아니지만 억지로 저거가 우기는 대로 그래 네 말이 100번 맞다 칩시다. 그런데 코링코에 정경심이가 돈만 가지고 주식을 안 가졌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돈을 대줬는데요. 그래서 코링코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확실한 지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고 이해 상충이 된다는 겁니다.